2026년 상반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갱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나 뇌피셜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이 며칠 전 발표한 2026년 디지털 자산 전망 보고서의 첫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4년 주기설에 따르면 2026년은 하락장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반감기 다음 해에 불장이 오고 그 다음 해에는 긴 겨울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4년 주기설은 끝났다. 이제는 기관의 시대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왜 2026년을 강력한 상승장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접 꼽은 2026년을 주도할 10가지 투자 테마와 각 테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코인들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포트폴리오, 이 영상 하나로 정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이 왜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을 예측하는지 그 근거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크로 수요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관들은 주식이나 채권 외에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둘째는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2025년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고 2026년에는 초당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규제 눈치만 보던 월가와 기관들의 거대 자본이 법적인 보호 아래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뜻입니다. 즉, 개미들이 으쌰으쌰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락 없는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요? 그레이스케일이 보고서에서 콕 집은 10가지 테마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대체 자산 수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법정 화폐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디지털 금과 은이죠. 특히 2026년 3월에는 역사적인 2천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될 예정이라 희소성이 더 부각될 겁니다. 특이한 점은 그레이스케일이 여기에 지캐시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두 번째 테마는 규제 명확성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됩니다. 이 테마의 수혜 코인은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코인입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증권성 시비가 있던 알트코인들도 제도권 안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지니어스 액트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입니다.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결제, 기업 대차 대조표 등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주목할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메인넷들입니다. 이더리움, 트론, BNB 체인, 솔라나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담당하는 체인링크와 플라즈마도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트론과 이더리움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꽉 잡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테마는 자산 토큰화의 변곡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0.01%에 불과한 토큰화 자산이 2030년까지 1000배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기회죠. 가장 중요한 코인으로 체인링크를 꼽았습니다. 현실 세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기술 때문이죠. 플랫폼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BNB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는 프라이버시 솔루션입니다. 기관이 들어오려면 익명성이 아니라 비밀 보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다 공개되면 곤란하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캐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즈텍, 디파이 미들웨어인 레일건이 언급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 메인스트림이 될수록 프라이버시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여섯 번째 테마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입니다. AI가 빅테크 기업에 독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대장주는 역시 비트텐서입니다. 탈중앙화 AI 개발 플랫폼이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스토리 프로토콜, AI와 밀접한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인간 증명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이 핵심 코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테마는 대출이 주도하는 디파이의 가속화입니다. 단순 매매를 넘어 은행처럼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리스트가 좀 깁니다. 집중하세요. 대출 분야 대장은 AV입니다. 그 외에 모포, 메이플, 솔라나 기반의 카미노가 있습니다. 거래소 쪽은 유니스왑, 베이스 체인의 에로, 솔라나의 레이디움과 주피터, 그리고 하이퍼리퀴드가 언급됐습니다. 여덟 번째 테마는 차세대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빠른 블록체인은 필요 없다? 그레이스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AI나 고빈도 매매를 위해서는 더 빠르고 싼 체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이 기술적 우위로 돋보일 것이라고 콕 집어 말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위입니다. 그리고 병렬 EVM 기대주인 모나드, 초고속 이더리움 L2 메가이더, 앞서 AI 테마에도 나왔던 니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테마는 지속 가능한 수익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코인을 볼 때 돈을 잘 버는가를 봅니다. 즉, 수수료 수익이 높은 프로젝트가 살아남습니다. 돈 잘 버는 플랫폼 4대장, 솔라나, 이더리움, BNB, 트론입니다. 그리고 앱 중에서는 하이퍼리퀴드와 밈코인 런치패드인 펌프펀이 높은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테마는 스테이킹의 기본화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ETF 상품들도 고객의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이자 수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야의 수혜주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라이도, 솔라나 생태계의 지토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은 레드 헤링, 즉 2026년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무시해도 되는 두 가지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양자 컴퓨팅 위협입니다. 2030년 전까진 비트코인 암호를 뚫을 수 없으니 2026년엔 걱정 말라는 거죠. 둘째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처럼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인데 이게 유행이긴 하지만 2026년 시장 가격을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6년을 기관 투자의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4년 주기설의 공포에 떨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10가지 테마 중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관심 코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